여러분, 오세훈의 당선 반납이 점점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17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건 완전 빼박인데요. 그리고 오세훈이 서울 시민과 청년들을 볼모로 자행했던 공약이 치명적인 거짓말로 변해가는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는데요. 이건 거의 서울시장직 찬탈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엄청난 분노 주의하시고 들어주세요. 오세훈 시장 항소심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모든 시사 방송에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걸 전제에 네. 두고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들을 충원했더군요. 7명인가 뭐 새로 했다는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니까요. 사실. 왜냐면 이제 이게 약간 추정의 영역,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오세훈 시장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입증이 안 됐는데 괜히 판사 혼자 오바해가지고 이거를 있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변호사들의 그 주장이죠. 주장들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심 판사가 그렇게 막 허투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사실은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뺄 거 다 빼고 진짜 딴딴하게 만들었다. 그 표를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 재판부가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는 느낌을 받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하고 이진관 부장님하고는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아.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할지를 너무 잘 알고 이게 항소심 올라가면 또 어떤 식으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이걸 공격할지 다 알아요. 그렇죠. 대응법까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지지 않고 자기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 게 사실 이 실력과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사실은 다 본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유니까 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항소심 가서 뒤집힌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날릴 수 있는 제일 큰 자리잖아요. 선거법. 그렇죠. 네, 선거 말하자면. 정치자금법이나 예. 선거법으로 그 부분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준 게 뭐 2심에서 일정 부분에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당연 나올 직이 거니까. 취소되는 형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7명 추가했으면 뭐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뭐 5명, 3명, 2명, 네, 1명으로 좁히면 오세훈 시장이에요. 이미 그때 돈의 흐름이라든지 범행 동기라든지 뭐 이런 너무 것들이 단정하게 다 나왔던 맞았다. 건데 이거를 갖고 피크니컬하게 전화를 몇 분에 걸었냐 이렇게 싸우는 게 그게 뭐 법리인지 무의미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뒤집을 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저 지금 준비한 사진 좀 띄워줘요. 오늘 사실은 명태균 건으로 윤석열 항소심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 바뀔 것 같아. 무기가 한번 네. 나왔으니까. 그리고 더 사람도 이제 재판 가면서도 별 뭐 흥분도 안 잘 하고. 모르- 근데 자려고 누우면 명태균 얼굴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자려고 누우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자려고 누웠는데 명태균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자려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어쨌든 비상계엄에 트리거를 당겨갖고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간 건데 그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2개가 그 윤석열의 여론조사와 그 후에 명태균이 위상을 확보한 다음에 오세훈 건을 한 건데 이 2건이 지금 있는데 뭐 한 건은 유죄가 나오고 한 건은 무죄가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그럴 보기에는 수는 쉽지 없죠. 않죠. 예. 맞아요. 용산 어린이 정원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습니다. 용산에 아파트를 짓냐 마냐라고 하는데 조중동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고 지금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거의 사활을 걸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좀 뭐 보도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술 먹으려고 술집 그러니까 귀빈 접대용 파인 글라스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방탄 유리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뷰를 만들기 위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본인 그 술 먹을 때 탁 트인 정원을 보려고 용산 어린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돈도 엄청 들었잖아요. 1,500억인가 엄청 들여서 만들었는데 잔디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미군 부대에서 기름 유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석유공원입니다. 그냥 유전이에요. 유전. 기름이 너무 많이 돼서 뭐 벤젠, 톨루엔, 뭐 다이옥신 장난 아닙니다. 이 땅이 다 오염이 돼 있어서 어린이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이걸 어린이 정원이랍시고 사실은 술집에 자기 윤석열 본인 개인 술집에 정원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여기에 지금 용산 공원이 커요. 근데 거기서 어린이 정원만 지금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짓는 게 아닙니다.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이 정원에 대해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거기 사실 이용객이 적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반박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실발 자료를 냈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 방문객이 개방 이후 최대다. 야,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2023년에는 16만이었는데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올해는 30만 명을 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30만 명이나 이용하는 어린이만 가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대단한 서울의 허파라고도 막 하잖아요. 나무도 하나 없는데 잔디밖에 없는데 서울의 허파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걸 없애면 되겠냐라는 식의 기사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진짜 이게 많은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는 서울 시민 63.9%가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임대주택 들어오는 건 다 반대합니다. 이건 뭐 하나만한 여론조사고.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의 면적이 30만이에요. 30만. 참 되게 넓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면적이 53.6만 제곱미터. 그리고 서울 숲이 43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그럼 면적 대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 대비. 근데 용산에 아까 3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27.6만 명인데 보세요. 면적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조금 더 크지만 방문객 수를 보십시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의 방문객 수가 용산의 29배입니다. 서울 숲의 방문객 수가 용산의 27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지어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30만이라고 하면 어린이 30만의 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린이가 가면 안 되는데요. 저 같으면 저희 애들 데리고 안 갑니다. 저도 안 가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용산 어린이 정원뿐만이 아니고 용산 미군기지였던 데 모든 데는 땅을 다 파내야 됩니다. 새 흙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게 스며들었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좀 환경단체가 얘기를 하는데 조사해봐야 됩니다.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여기 토양 정화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그냥 흙으로 덮어가지고 공원을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서울의 허파예요. 유전이지. 그리고 인근에 서울숲이 있잖아요. 성동구에. 성동구 가면 됩니다. 거기 막 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훨씬 좋습니다. 서울 숲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공기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뭐 잔디로 공기 정화가 됩니까? 근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와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저런 데를 없앤다고? 어린이 30만 명이 간대. 제가 볼 땐 30만 명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처음에 이 어린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하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보안 검색을 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술 먹는 파인글라스가 어린이 정원 뷰로 돼 있어가지고 총 맞을까봐 거기다 방탄 유리해놓고 그 뷰로 활용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하면 애들을 보안 검색을 했다니까요. 테러할까봐. 그러니까 거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땅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서울 숲이 43만 제곱미터에 758만 명이면 용산 어린이 정원이 재기능을 한다고 봤을 때는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가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공원인 것이지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예. 지금 조선일보 기사나 조중동에서 용산을 왜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세훈은 자신이 판 이 함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해 철퇴를 맞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떠나는 수밖에요. 그렇게 되면 오세훈은 막대한 변호사비도 날리고 수십억의 선거 비용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 파산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파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오세훈이 선거 때 남발했던 공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거짓말로 되어갔는지, 이게 얼마나 서울 시민과 청년들을 기망한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이가 이거를 절대로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대하겠다. 근데 이런 입장이 내년 4월까지만 유효해가지고 이걸 뭐 기준 있게 다룰 필요는 있나 싶기는 한데 왜 그런지 근데 그래서 잘 안 와다 안 하다 그렇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이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는 네. 절대 난 동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틀어 좀 말씀드립니다. 저런 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작가지는 아니고 시장이죠. 근데. 자격이 없는 시장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격이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보궐선거로 4월 달에 당선이 되셨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보궐선거. 아, 네네. 네. 그리고 이때 명태균. 당선이 되고 나서 이 11월에 이 26년도까지 모아타운으로 3만 원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현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6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착공했습니다. 번동 1242세대. 3만 호를 약속했는데 네. 1000세대 지금 했어요? 네. 그럼 얘기 됐죠? 뭐야? 3만 호 공급 약속했지. 네. 그러면 네, 맞아요. 2021년에 약속했는데 지금 2026년이야. 현재 기준으로 26년이 됐어요. 한 곳 말할 자격 없는 서울시까지. 시장님입니다. 모아타운이 132곳이에요. 착공이 말씀드린 대로 한 곳 했고 착공하고. 27년에 그 중랑구 쪽에 중화동에 한 곳이 착공을 해요. 이게 900 몇 세대예요. 아. 합하면 2,000세대 돼요. 한 3, 4천 세대 나오고 끝난 거예요. 10분의 1. 아이고. 성과를 못 이뤘죠. 그러네요. 중요한 건 이제 신통기획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심의가 많아요. 교통평가, 환경평가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차가 길어. 이거 끝나야 그 다음 거래요. 그게 한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걸 한 번에 신속하게 통합해서 하겠다 해서 쪼개주겠다고 하고 아.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어. 이것도 그러면 진도가 좀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네요. 2021년 7월에 모 기사입니다. 2025년까지 24만 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 글쎄 성과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서울시가 해명을 합니다. 2025년까지 주택 24만 원 공급은 그 공급이 아니라 구역 지정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서- 말을 바꿔버렸네. 이야, 이게 아, 기가 막힌 거죠. 와, 공급이 아니라 지정하는 거. 네, 이상하죠. 좀 말장난. 말장난이지.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도 사실 시장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는 거야? 아유. 신통기획을 309곳을 지정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지도 보면 막 점이 다예요, 서울시. 309곳을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엄청나게 신통기획 이제 대상지로 신통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했는데 현재 174곳이 구역 지정도 안 됐습니다. 반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했어. 그러면 24만 원 공급도 물 건너 갔잖아요. 물건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잘 못 지키고 계시잖아요. 맨날 그거는- 공급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공급을 제일 안 했어. 그렇죠. 모아타운 아까 이게 드렸잖아요. 네. 2021년부터 선거 공약으로 나왔고 취임하자마자 공격적으로 이제 3만 원 공급하겠다 했고 네. 요번에 서울시장 나올 때는 이걸 확대해가지고 12만 원으로 늘렸어요. 3만 원 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12만 원을 띄웠어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모아타운을 빨리 가겠다 해서 선거에서 다 당선이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이 가짜 공약을 우리가 그때 다뤘어야 되네, 교수님하고. 아니 그럼요. 근데 그 주민들은 해준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기대하게 된 거예요. 되지. 국민의 주택 문제를 선거 전략 정략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악용이죠. 아주 나쁜 거잖아요. 아주 나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가지고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막 주민 싸움이 일어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왜 싸워요? 예를 들면 우리 땅이 있으면 그래도 한 70% 80%가 동의를 해야 재개발 재건축이 누가 봐도 다수니까 가는데 그치. 주민 제안을 받은 거예요. 50%만 돼도 그냥 후보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이 아니 반발해. 의사 표현도 없는데. 그럼 그러니까 싸움 분란을 나지. 일으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법에서 70, 80%못 넘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에서 난리들이 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저한테 비상대책위원장님들이 전화가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아타운을 처음부터 지적했거든요. 이거 문제 많을 거다. 하기 힘들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후보지가 되는 순간 집을 이제 거의 안 짓습니다. 못 짓게 합니다. 주민들이. 왜? 네. 조합원이 늘어나면 분양 물건이 주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을 안 짓잖아요. 근데 지정이 됐어 구역으로. 네. 그러면 이제 지정된 뒤에 막 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면 투자 투기가 되잖아요. 네. 그걸 막는다고 권리 산정 기준을 딱 정해서 그 전에 원래 있던 사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뒤에 온 사람은 현금 청산. 오케이.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을 딱 정했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집을 줘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까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근데 아까 후보지들이 막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랬죠? 한 곳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뻔하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막 문제가 반발하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뭔 말인지 이제는 알겠네. 자, 우리 비아파트라고 부르는 일반 주택, 다세대 연립 빌라가 매년 예전부터 3만 원, 뭐 많을 때 5만 원, 이거 중요한 MB 그래프네. 때 도시형 생활주택 권유할 땐 또 5만, 6만 원 어마어마하게 매년 나왔어요. 신혼부부가 1년에 4만
남하고만 서울에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이미 거기서 60-70%는 여기서 소화를 해줬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자, 봐봐. 오세훈이가 모아타운이라는 걸 해갖고 공급을 엄청 많이 할 것처럼 장난질을 그렇죠. 쳤어. 근데 모아타운 공급 안 한 건 봤지. 거기에서만 잘못이 멈추면 그나마 덜 잘못한 건데 네. 그 때문에 더 싸게 집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비아파트, 빌라 같은 거. 네. 그것조차도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집을 못 지니까. 집을 못 청산. 짓잖아. 지어봤자 현금 청산이니까 집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 집을 지어봤자 내가 조합원이 안 돼. 아파트로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그냥 돈만 받아. 그러니까 집을 안 짓지.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이 어디 있는데 지금? 시청에 진짜 서울시를 다 망쳐놨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중요했다. 오늘은 그러네. 방송 만점짜리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얘기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아, 더 있- 그린벨트 이번에 푸는 거.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 아시는 그 보금자리 주택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국토부가 이건 알아서 하려고 적극 협조하겠다 그랬어요. 음. 그리고 2024년 88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도 집이 막 공급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또 청년 그린벨트 팔찌. 푸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김용범 실장 만나서는 우면동에 서울풀 2지구라고 있어요. 그거 못 풀겠다. 못 푼다. 와. 그린벨트. 시장이란 나쁜 분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팩트를 다 말씀드렸고. 제가 아는 동네에도 모아타운 얘기 나온다라고 하면서 동의받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에 또 새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던데. 그걸 얘기하는 건 무슨냐면 네? 중구 신당동 122구역 일대 2024년 2월 해제. 모아타운 해제가 된 거예요. 반대가 많아서. 반대 많아서. 반대가 많아서. 네. 그러면 집을 질 수 있겠죠, 이제. 2021년에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멍 때리고 있던 거예요. 동네 집을 못 짓고. 그런 집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게요. 영등포구 도림동 247, 2024년 2월 16일 해제, 2년 전에 지정, 노원 월계 500, 2024년 11월 14일 해제, 계속해서 하면 10몇 개가 있고, 석관동이라고 있습니다. 석관동 142일대, 2025년 11월 해제. 이거는 2022년에 지정하고 몇 년 동안 또 멍 때리다가 해제가 된 거예요. 주민들 싸움만 나고. 자양동 68-1은 2026년 6월 19일날 해제됐어요. 이제 알겠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 지정을 막무가내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막무가내로. 선거를 앞두고 때려박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우리 이제는 최고 알겠네. 앵커님이 완전히 이해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 안 게 있어.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그렇죠. 오세훈은 뭐 이미 나쁜 거 다 나왔어. 선거철만 딱 되잖아. 그러면 공급을 많이 빨리 해야 인기를 끄니까 뭐 70%를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70% 동의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저는 50%만 동의받아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 봤더니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안 된다는 걸 내가 오늘 처음 배운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50%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거를 왜 이제 했을까 나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 내 자신한테.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그거를 오늘 네. 배웠네. 70%로 한 이유가 있는 거야. 50% 해봐야 주민들끼리 갈등만 심각해지고 슬럼화되고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럼 공급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고. 예. 그래놓고 무슨 전월세 난이라고 와 얘기를 오세훈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럼 앞으로 선거 때 50%이 얘기하는 후보자들은 그건 다 완전- 범인이야. 내가 오늘 진짜 많이 배우네. 교수님 이런 거 왜 그동안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오세훈. 지방선거 때 이걸 다뤘어야 돼. 그러니까요. 네네. 와. 서울의 그린벨트 후보지 현황 7번 좀 보여주세요. 정부가 이렇게 전월세 난을 오세훈 시장이 비판하니까 그럼 공급을 빨리 해서 좀 풀겠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린벨트 푸는 권한이 30만 제곱킬로미터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큰 거는 이제 서울풀지구 큰 거 1지구는 국토부가 갔는데 그럼 2지구는 좀 작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풀면 돼요. 근데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땅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재건축 재개발을 그것만 얘기하고 있냐고. 이 얘기도 해야지. 시장이라면. 그렇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나쁘다. 진짜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 알수록 이게 얼마나 나쁜지를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배우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정원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시는데. 아까 한마디 했으니까. 사망 보세요. 사망.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됐죠? 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야, 뭐야,
이게 있어? 네,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네, 있습니다. 오. 그 특별법을 정부에서 조금만 수정하시면 서울시장님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대박이네. 할 수 있어요. 교수님, 네, 네. 오늘 진짜 매불쇼 만든 이래 오늘 최고의 방송. 그렇죠. 와, 그래서 서울시장님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네. 화나죠. 네. 우리 청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50%가 좋은 게 아니었어. 나도 근데 그 50%왜 저 좋은 거를 더 안 낮췄나? 나 그렇게 나도 생각해. 내가 그 기억이 너무 맞아요. 강렬해서 네, 맞아요. 내가 오늘 완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되고 그러면은 집이 안 지어지기 시작하고 싸우면서 몇 년 쫙 흐르고 그럼 주택난이 더 심해지겠지. 심해지고 결국은 해제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오세훈은 표는 이미 받아갔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 협조 안 하고 오히려 또 반대로 공급에 얘기하고. 반대하고 있고.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되면 저 공급 더 늘립니다. 청년 팔면서.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청년팔이. 자, 그랬던 오세훈이 이제 와선 거꾸로 정부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윤석열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요? 서울 시민이 오세훈의 새치어에 다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속은 거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 때마다 청년팔이 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언론과 국힘과 오세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불쇼 영상과 이 영상을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